조금 지저분하게 살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 장내 세균을 살리는 면역력에 대해서 후지타 고이치로 1번 의사분이네요. 의학 박사. 일본이 아니고 후지타 고이치로 1939년 중국 만주출생으로 도쿄 치과대학 의학부 졸업했고 도쿄대학의학계 대학원 박사, 도쿄의치과대학 명예교수, 인간종합과학, 인간과학부 교수, NPO 자연면역 건강연구회 이사장. 전문 분야는 기생충학, 열대의학, 감염 면역학. 저서는 내 몸을 살리는 물백과 사전, 쾌변 천국, 좋은 물, 물과 몸의 건강학, 기생충 비밀, 웃는 회충 등등등등 책을 많이 쓰셨구나. 노경환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학과. 면역력의 70%는 장내 세균이 만들고 나머지 30%는 마음이 만든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구축해온 문명사회는 우리의 장내 세균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과중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마저 안겨주어서 교감신경과 시성하부를 자극함으로써 급기야 면역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면역력을 떨어뜨렸다 했어요. 면역력. 백혈구, 리프구, 당구 이랬는데 면역력과 그리고 질병의 관계에 대해서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면 장내 세균부터 살려라. 면역력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70%가 장에서 면역력이 생긴다. 장내 세균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노력으로 장내 세균의 먹이인 곡물, 채소, 콩, 과일 같은 식물성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장내 세포를 악화시키는 방부제 등과 같은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말하자면 평소 통곡물, 채소, 콩 등으로 직접 만든 신선한 음식을 중심으로 섭취하고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제품 등을 되도록 삼가는 것만으로도 꽤 높은 면역력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발효식품도 장내 세균을 늘리는데 도움을 주는 매우 훌륭한 식품이다. 된장,納豆, 김치, 요구르트 등과 같은 발효식품이 세균이 몸속에 들어오면 웃으며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더해서 평소에 자연을 가까이 하고 무리하지 않고 꼭 비싼 보조제나 보약을 챙겨 먹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장내 세균이 살 수 있도록 장 면역력의 핵심인 바이오판,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이란 앞의 사실을 미뤄볼 때 면역력이 장 건강에 간 뿐만 아니라 유색 채소와 과일은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 장내 환경을 만든다. 자율신경을 정비한다. 자율신경을 정비하는 이유는 무조건 느려진 생활을 지탱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중으로 철동같이 방어하는 면역계. 우리의 면역계는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계라는 것이 존재한다. 평상시에는 자연 면역계가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때 획득 면역계가 기능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비유를 하자면 자연 면역계는 생체 내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시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 면역력을 높이려면 자연에 가까운 생활을 하라. 자연 면역계에서 적을 공격하는 세포는 매크로파지, 호중구, NK세포 등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특히 NK세포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NK세포는 항시 몸속을 순찰하면서 암세포 등을 찾아낸 후에 이를 공격하여서 파괴하는 일을 한다. 우리 몸 안에는 3,000에서 5,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발생한다. NK세포는 킬러와 함께
이런 암세포들 집중 공격에서 암 조직을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NK세포는 몸 안에서 적어도 50억 개 이상, 많은 경우에는 1000억 개가 존재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NK세포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정신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하다.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감지하고 공격하는 획득 면역, 우리 몸의 또 다른 면역계인 획득 면역계는 항체와 T세포를 통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공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홍역이나 유행성 이하선염, 수두 같은 병을 한번 앓고 나면은 다시는 똑같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획득 면역이 한번 획득한 항체를 장기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방접종의 원리 역시 획득 면역의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획득 면역을 담당하는 B세포나 T세포는 기본적으로 강인한 체질이기 때문에 조금처럼 쇠퇴하지 않으며 활성화된 매크로파지는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사이토카인을 방출하고 킬러 T세포는 바이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 나서게 된다. 우리 몸속에 매일 출현하는 암세포를 세포 표면에서 감지해내서 전적으로 간주하면 매크로파지 킬러 T세포가 NK세포와 함께 달려들어 파괴해버리는 것이다. 항체는 적을 파괴하는 미사일이다. 면역력의 첫 번째, 우리 몸의 면역력이 좋은 상태일 때는 설사 병에 걸리거나 면역을 높이는 열쇠 장내 세균은 장이 튼튼해야 면역력도 강하다. 소화관은 입에서 항문까지 하나로 이어진 길이 6에서 10m의 긴 관이다. 위에서 대장이까지 그 안쪽 표면은 단층의 원주, 음식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장은 소장의 전체 길이는 약 4에서 7m다. 그 중에 바로 위에 있는 20cm 길이와 12주장에서 2자의 쓸개즙, 장액 등 소액의 위액의 산성을 중화시킨다. 나머지 이 소장이 위쪽 약 5분의 2에 해당하는 공작.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음식은 일종의 이물이며 장의 면역 조직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로 장에 서식하는 장내 세균이다. 장내 세균의 종류는 무려 500종 이상이다. 장소의 꽃을 피워라. 길이가 거의 10m에 달하는 장을 쭉 펼쳐 놓는다면 아마도 그 면적이 테니스 코트의 한쪽 면을 차지할 만큼 엄청난 크기일 것이다. 장내 세균은 이러한 장 속에서 마치 꽃밭에 흐트러지게 피어난 꽃처럼 서식하고 있다. 장내 세균들을 장내 플로라라고 부르는 것도 이들이 형성한 집락의 색과 형태가 마치 꽃처럼 매우 선명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새로운 gen이 침입하는 장내 플로라를 형성하는 세균들과 달려들어서 왕성한 공격을 반복한다. 장내 플로라 간에는 긴밀한 입체를 통해서 면역계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병원균 등과 같은 새로 침입한 견들을 배제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에 장내 세균 초은 약 500종류 이상으로 그 속에는 세균류가 무려 100조 이상 들어있고 몸무게는 1에서 2kg에 달한다고 한다. 위장 속에 사는 세균의 수는 강한 위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 적고 소장 상부 역시 1만 개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소장 하부로 갈수록 10만 개에서 1000만 개 사이로 그 수가 급증하며 대장에 무려 100억 개가 넘는 세균이 살고 있다. 저 소장 하부에서 대장과 직장에 이르는 부분의 대부분의 장내 세균이 살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실험으로 배양할 수 없는 세균도 장내에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리보솜 RNA를 이용한 분자 생물학적인 분류법에 따르면 장내 세균은 적어도 1800속 4만 종 이상이 존재한다고 한다. 와, 많은데요. 4만 종. 부르라 건강법으로 장을 든든하게. 유산균을 먹으면 면역력이 증강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유산균의 세포벽에 있는 강인한 면역 증강 인자가 장상기 세포의 T림프나 점막 고유층의 TB 림프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장래의 세계는 마치 꽃밭에 피어난 꽃 같은 모양으로 형형색색 장속에서 서식하고 있다고 하여 장래의 세계를 장래의 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나는 장래의 세계를 활성화함으로써 몸 전반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강법을 푸르라 건강법이라고 부르게 했다. 푸르라가 아름답고 풍성해서 두 번째로 발효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장내 세균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 세 번째로 평소에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설탕 대신에 올리고당을 섭취한다. 네 번째로 평소 가공식품이나 식은 첨가물이 들어간 식품을 되도록 삼가는 것이 좋다. 이들 식품을 자주 먹으면 먹을수록 장내 불화가 감소하며 거기에 정상적인 기능마저 수행하지 않을 수가 있다. 다섯 번째로 무슨 음식 꼭꼭 잘 씹어서 먹자. 기분 좋게. 당신의 장 나이는 장내 프로라가 결정한다. 우리 장에는 프로라를 형성하는 세균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유익균과 소위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유해균이 존재한다. 평상시에는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면역력이 저하되면 나쁜 영향을 미치는 중간균도 그 수는 적지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류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편의대로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유익균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유해균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균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늘었을 때 해가 될 수 있는 균이 유해균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장내 세균의 종류와 수는 연령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태아일 체내에 물론 몸 표면에도 세균이 전혀 없는 상태이지만 출산 과정에서 산도를 지나면서 몸에 세균이 들러붙고 그것이 장관으로 들어가면서 비로소 장내 세균이 증식하기 시작한다. 처음 아기의 장에는 대장균 등 유해균이 장내 세균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비피더스균과 같은 유익균이 많이 생겨난다. 특히 모유를 먹는 신생아의 99.7% 그리고 분유를 먹는 신생아에서는 장내 세균의 90%를 비피더스균이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모유 혹은 분유를 끊고 이유식을 시작하면 그 비율이 10에서 15% 정도까지 감소하면서 다른 균들이 늘어나게 된다. 이 비율은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하지만 60세를 넘기면서 비피더스균과 유산균이 급격히 줄어든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유해균의 숫자는 늘어나 장의 기능이 둔화된다. 장내 세균이 일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건강한 상태가 될 수가 있다. 위기의 현대인들이여 장내 세균을 사수하라. 현대인의 장내의 세균 수는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현대인의 배변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식이섬유를 연구하는 하메이지 공업대학교 공부에서 이렇게 섬유질만 거의 150g 섬유질이 줄고 식품 보존료,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들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식습관이 문제가 된다.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포함된 식품 보존료는 섭취된 시점에 다른 음식 섞여서 수분이 희석돼서 소화해서 분해가 된다. 그러므로 식품 보존료는 장내 세균의 손상을 정도로 농도가 높은 상태로는 일반적인 식생활을 통해서 절대로 장에 도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야오마 대학의 후쿠오카 시니치 교수의 실험에 따르면 식품을 부패시키는 세균의 소르빈산을 겨우 0.3%만큼 첨가시킨 에틸 배양액을 부었더니 세균이 전혀 증식하지 못했다고 한다. 나는 보면 장내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르빈산이 장내 세균의 번식을 저해하는 작용은 항생물질의 위력에 비하면 훨씬 미약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아프다거나 감염증 같은 문제가 생길 때는 이 소르빈산이 햄, 소시지, 어묵, 또 어육 등 반죽 가공에서부터 빵, 케이크, 치즈, 케첩 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걸 한 거네요.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